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판문점 쪽집게 4차 회담원인데, 자, 판문점 북미 회담 열릴 거라고 정확히 예측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좀 빨랐습니다. 네. 회담 성사 하루 전날 DMZ 번개, 비문장지대 번개가 내일 오후 성사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회담 당일날 아침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상봉한다라면서 후보 장소로 자유의 집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한국당 강효상 의원만 예측이 틀린 셈인데요. 일단 맞췄던 이 두 명은 추가 예언을 계속 내놨습니다. 일단 박지원 의원의 예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실무 협상을 통해서 로드맵 시간표를 작성해서 앞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갈 겁니다. 저는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 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 따라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경제 제재 일부를 좀 풀어주는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수순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이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네. 자, 또 다른 쪽집게 이석현 의원은 뭐라고 하나요? 네,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느린 진도를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번 북미 정상이 만나는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월 하순쯤이 아닐까, 내년 1월 하순쯤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장소는 평양도 워싱턴도 아닌 싱가포르일 가능성, 다시 싱가포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막 던진 얘기는 아닐 테고요. 근거는 뭐라고 하나요? 이석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일정들이 가능할지를 좀 따져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오늘 통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네. DJ 정부 때부터 쌓인 경험이 아마 좀 예측의 배경일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자기 실력을 뽐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틀린 예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그저 시선을 끌기 위한 아니면 말고식은 아닌지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심상정 해고의 나비 효과인데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위원장 해고가 나름 이제 정치권에서 변수가 될 거라고 저희가 어제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로 파장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엉뚱하게도 바른미래당 안에서 정의당 편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내분이 불거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김상정 위원회를 다시 양보하는 일단 보여주시고요. 정의당 이중대가 된 것인가? 굳이 정개특위위원장 걱정이 되면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아야 된다고 해야죠. 굉장히 부적절하고 경솔하고요. 저는 이건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네,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 최근에 정신이 퇴락한다 이 발언을 갖고 강하게 충돌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다시 한번 충돌을 한 건데요. 그때 충돌, 과거 충돌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내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90도 인사까지 했는데 또 당대표를 겨냥하고 충돌을 했어요. 네, 바른미래당 분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범진보계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당권파 반면 보수에서 탄핵 국면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계 의원들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이념도 다르고 내년 총선에서 생존 전략도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이어지는 건데요. 일단은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봉합은 해놨지만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년 총선 때 바른미래당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참견 시점 박영회 기자였습니다.